주요 격전지 중에 구로를 꼽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구로는 지금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한 곳이죠. 미래통합당 김용태 구로을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구로을 후보시죠.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윤건영입니다. 자, 이 후보님을 포함해서 캠프 자원봉사자분들 코로나19 검사 받으신 걸로 보도가 됐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예, 같은 건물에 있던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저를 포함해서 선거 캠프 관계자 전원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전원 다 음성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다만 그 11층 이외에도 어제 이제 9층과 10층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나머지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네. 주위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선거에 지금 뭐 엄청나게 좀 몰입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차질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어디서 캠프 운영 중이신가요? 뭐 차질이 불가피한데. 네. 사실 지금 뭐 구로 주민들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할 때도 아니고 그래서 선거운동보다는 간간히 방역활동, 놀이터라든지 공공시설, 수건으로 닦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지속되면서 말입니다. 정부 대처 두고 여러 가지 의견 나오고 있는데 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 사태 그리고 정부의 대처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지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평가하기보다는 지금은 사태를 수습하는데 힘을 좀 모아주시고 정부가 좀 못 믿었고 하시더라도 우선 힘을 모아서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평가는 사후에 수습된 다음에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라는 큰 괴물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땐 전쟁터에서 싸우는 장수에게 힘을 모아주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당장 평가는 시기상조고 역시 지금 현재는 사태를 마무리 위한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정부에서 뭐 간헐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으로 나오는 낙관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뭐 지금은 낙관론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어저께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이번에 또 다시 또 경합을 해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구로울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심판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신데, 해당 의견을 좀 반박을 하신다면요? 당연히 임기 중반부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집권당과 집권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응당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시기에 이제 구로 지역에 있는 특정한 콜센터에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좀 힘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구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정치적 공방은 언제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지금 시기에 언론에 나가서 그렇게 뭐 싸우는 게 바람직한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기에 언론에서 그렇게 정책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네요. 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실장님이야 청와대 7년 넘게 계신 걸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입성하게 되면은 결국 당정청을 잇는 가교 역할 이게 요구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까지는 당과 정부, 청와대의 긴밀한 협력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권 후반기가 될수록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당선된다면 충분한 역할이 있을 걸로 보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청의 긴밀한 협의라는 부분은요. 그 부분이 뭐 적합한 역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후보님께서는 뭐 언론에다가 구로 콜센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구로 주민들이 상당히 좀 정서적으로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표현 쓰지 말아달라 요청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신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로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네. 콜센터 특성 때문에 집단 감염 현상이 나타났는데 주민들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갔던 식당이라든지 내가 방문했던 커피 전문점 이런 데를 확인하고 이렇게 뭐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언론에서 자꾸 구로 콜센터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네. 이게 하루 종일 나오거든요. 마치 구로 전체가 집단 감염된 것처럼 이제 공포와 불안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예, 이제 예로 들면 생활권이 전혀 다른 구로 지역에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친척들이 전화가 와서 외출하지 말아라. 뭐 어떻게 된 이렇게 되는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죠. 네. 예, 네. 과도한 불안이 증폭되면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요. 구로 주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역시 뭐 이런 사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심적인 안정 이것이 굉장히 좀 네. 중요하다. 예. 네네. 자, 뭐 국정 상황 실정 같으면은 직접 국정에 대한 이제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재난기본소득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저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추경 통과가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은 시기가 생명이거든요. 4월 17일 그렇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정 투입의 효과를 보려면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네. 작년에는 추경 처리하는데 야당 반대로 한 넉 달이 걸렸습니다. 네. 최소한 이번 코로나19 추경에는 야당도 책임감 있게 좀 임해 주실 걸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셨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네. 추경의 기본 취지가 저는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특별돌봄,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해서 약 한 2조 4천억 원 정도의 지원 대책이 들어가 있다고 네.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추경을 처리하고 재난기본소득은 필요성이나 방식이나 규모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 공론을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가 제 입장입니다. 네, 기본소득이라는 일종의 이제 비중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러면 네, 실장님 이 당과 이 정부 간에 좀 엇박자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당은 이렇게 지금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네.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을 접촉하는 접촉면이 넓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실감도 체감도가 훨씬 높을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생각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엇박자라기보다는 각자의 서 있는 위치에서 보는 시각에 좀 다소의 차이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뭐 그런 차이점 또 거기에 대한 뭐 대립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글쎄요 뭐 어떻게 답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해찬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뭐 경질을 운운했다느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재정 투입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종적으로 저는 뭐 경질이라는 표현을 안 했다라고 이제 뭐 정정 메시지를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네. 앞서 드린 것처럼 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아픈 지점,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심각하거든요. 사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식당에 가도 가게 손님이 없어요. 하루에 한 명 받거나 2명 받는 식당도 저희 구로에 허다합니다. 네. 그런 상황들을 목도한 정당에서,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좀 정부 지원이 많았으면 하는 거고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그런 논의 과정에서 나온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께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운용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나서길 바라십니까? 저야 지금 총선에 지금 나와 있는 입장으로서 말씀 주신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선거를 한번 해본 분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경제적 현실인데. 자, 추경에 대한 여당에서 증액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뭐 18조 원 규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규모 확대의 필요성은 전 제기된다고 봅니다.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어제 증시가 폭락했고요. 네.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봅니다. 다만 지금은 2차 추경 얘기하기보다는 추경안은 정부 손을 떠나서 국회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정액은 국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중요한 것은 정액의 대상이라든지 이 규모라든지 이 부분은 좀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네. 지원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민주당이 이제 추경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제안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미래통합당이 거절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네. 좀 아쉬워요. 추경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일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시기를 놓치면 효과를 못 보는 거잖아요. 네.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네. 지금 맞습니다. 뭐 물불을 네. 가릴 상황이 아니니까 네, 야당의 네. 협조가 요구가 된다. 예. 자, 연합정당 불가논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전당원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 후보님 예. 생각 어떻습니까? 연합정당에 대한 참여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고요. 네. 그 결정이 옳으냐 그러냐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당원들이 집단 지정을 발의해서 합리적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꼼수 정치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이뤄졌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냐라고 봤을 때 미래통합당이 꼼수로 비례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미래통합당의 꼼수 정치가 이기게 된다면, 즉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된다면 다시 이명박근혜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 권력이 사리사욕으로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1의 원칙은 미래통합당이 꼼수 정치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실리를 위해서 명분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총선에서 중도층의 비판을 다 받을 수 있는 역풍도 우려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부담이 없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들이 집단 지정을 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네.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이 날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들이 이건 익히 판단될 부분입니다. 선거에서. 네,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전당원 투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만약에 연합정당 참여로 결론이 나게 되면은 시민을 위하여라든가 열린민주당이라든가 정치개혁연합이라든가 이런 것과 동시에 연합정당 통합하는 그런 작업도 추진되겠죠? 예, 그 당 지도부에서 할 영역으로 보는데요. 어떤 플랫폼을 채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잘 결정할 걸로 보였습니다. 네. 자, 금태섭 의원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에 많이 장식을 했습니다. 경선에서 패배해서 공천 탈락했는데, 네. 금태섭 의원의 탈락이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전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 자체를 보시면 이게 당원들과 네. 당원들에 대한 투표와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몇몇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부 매체에서 지적을 했던데 지역구의 주민들의 판단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네. 잣대 기준으로 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네. 의원님의 지역구 주민들의 당원 그리고 주민들의 판단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존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깥에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게 아니라 절차에 따른 원칙대로 경선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다. 네. 네. 당내 일각에서 일부 의원들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재능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한다. 이런 당이 걱정이 된다. 결국 권리당원들이 친문 진영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금태섭 의원이 그런 본보기를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권리당원 투표로만 100% 이루어졌으면 그런 지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당원 투표 50%로 이루어진 경선이잖아요. 네. 일반 여론조사 50%. 그러니까 그 강서구 지역에 있는 일반 여론조사에서조차도 금태섭 의원께서 지셨던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권리 당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쨌든 일반인 그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거고 지역의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라 보는데 대통령께서 질본 방문했단 말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방문했는데 이 행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선 질본에 계신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 엄청나게 많은 고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리더라면 그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실무 책임자를 따뜻하게 격려하는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질본 다녀오신 이후에는 격리자원들이 계시는 곳을 또 방문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런 어려운 곳을 가서 어루만지고 격려하고 위무하는 건 당연하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민주당 구로을 후보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실장 연결해서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